오늘은 대단원 1 다항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다항식 대단원 1에서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연산이라는 것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데, 이 중에서도 첫 번째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예를 들어 2-3-4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 계산할 때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덧셈이 나와 있을 때는 순서대로 해도 되지만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돼요. 맞아요? 이게 뭐냐? 이 덧셈일 때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인 우리 연산법칙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이 연산법칙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식을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뺄셈도 연산법칙을 가능하냐? 근데 얘 자리를 바꾸면 식이 어떻게 돼?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뺄셈이 연산법칙 가능하게끔 우리가 이 뺄셈도 덧셈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냐? 여기 있는 이 뺄셈을 단순히 연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마이너스 3에 붙어있는 부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2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의 무슨 계산? 덧셈이 되는 거죠. 그럼 덧셈이니까 얘네를 자리를 바꾸거나 가로를 쳐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뺄셈은 덧셈으로 생각해서 연산을 하자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연산을 하면서 이제 굳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쭉 배운 이 사칙 연산을 또 하느냐? 그럼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운 이 사칙 연산을 굳이 또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그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제곱 y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얘는 무슨 항이라 불러요? 얘를 x 제곱 y 항이라 불렀죠. 그지? 그러면서 얘는 몇 차? 차수가 하는데 이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거죠. 그럼 얘가 x가 2번 곱해지고 y가 1번 곱해졌으니까 얘는 몇 차? 3차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x제곱 y항의 개수를 얘와 곱해진 숫자를 보니까 개수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어떻게 바꾸냐 라는 건데, 이 똑같은 거를 생각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오느냐? 얘를 단순히 하나의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요거를 x에 관한 식, 혹은 y에 관한 식일 수도 있어요. 특정 문자만 문자 취급을 하고 나머지 문자는 숫자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x에 관한 식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x제곱은 문자 취급을 하고요. 나머지 숫자랑 y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제곱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x에 관한 식이면. 그럼 x에 대한 2차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차 항이 될 거고요. 이때 개수, 요거 식을 조금 더 바꾸면 항상 문자는 뒤에 쓰고 숫자는 앞에 쓰죠. 그럼 남아있는 숫자를 이렇게 쓴다고 칩시다.
그럼 이 x제곱의 개수는 뭐? 아, 마이너스 2y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하면 다시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칙연산이든 덧셈 뺄셈이 나오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 이 정리라는 건 뭐? 간단한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찾기 쉽게. 뭐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상태로. 자, 이때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림차순, 뭐 두 번째는 오름차순. 차수를 낮춰 적든 차수를 올려 적든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우리 요 앞에서 구분지었던 거를 활용을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제곱 y 플러스 3xy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정리를 x에 관한 식으로 할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x에 관한 식. 두 번째는 내림차순을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x에 관한 식이니까 누구만 문자? x만 문자. 그럼 x 말고 다른 문자는 상수 취급이죠. 그러면 x만 봤을 때 x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거, 여기 2차 보이고 1차 보이고 2차 보이고 1차 보이고 없죠. 그럼 가장 높은 거는 x에 대한 2차가 가장 높겠네요. 그럼 x에 대한 2차가 가장 높으니까 얘를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쉽게 x 제곱항이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꼭 묶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의 중요한 점은 뭐? 항상 같은 항은 몇 개로? 한 개로 표현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x제곱항을 표현하는데 x제곱, 이 앞에 개수를 묶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개수는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2y 되겠고요. 여기 개수는 얘 뺀 플러스 4.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두 번째, x가 보이는 게 x항이 되겠죠. 그럼 얘네 두 개가 x항이 된다. x항도 마찬가지로 x 앞에 나머지는 개수. 얘 3y고 얘 마이너스 3. 요게 x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거는 뭐? 상수항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x에 관한 식의 내림차순인데 x 내림차순 차수를 낮춰 적었어요. 근데 요 개수도 보니까 문자 있는 거랑 상수를 뒤에 썼죠. 그죠? 근데 요거 순서는 바뀌는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개수도 내림차순으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안 지킨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하냐? 이제 정리를 했으면 시계값 문제가 나옵니다. 이 시계값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식의 값을 나타내란 얘기예요. 우리가 요거를 중1 때 배웠는데,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런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요거는 x가 들어간 식이니까 요거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누구야? x. 그럼 이 x가 없어져 주면 되겠네요. 근데 함부로 없애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x랑 같은 애를 찾아보는 거지. 근데 앞에 조건이 주어졌네. x가 마이너스 2랑 같대. 그래서 요거 항상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하냐?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거 없어져야 되는 걸 가로치고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부호 실수를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x 대신에 갈아 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갈아 낀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얘는 4 플러스 3이니까 7이 되겠지.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요게 어떻게 하냐? 우리 단순히 요거를 값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때는 특정 문자로 나타내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이 있어. 요 식이 주어졌는데 얘를 a와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a, b만 나타내야 되는데 필요 없는 x, y 문자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 x, y가 필요 없으니까 얘네 대신에 갈아 낄게 어떻게 되겠어? 얘처럼 조건으로 주어져야 돼요. 그럼 이 조건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 x 값이 뭐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고 y 값은 a 마이너스 2b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요것도 뭐 마이너스 2배의 x 대신에 이렇게 갈아 끼고 y도 대신에 갈아 끼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차근차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나타내면 이것도 중학교 때 범직해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걸 얼마나 더 나타내냐면 이 식을 복잡하게 하는 거죠. 이 식. 여기 조건도 복잡하게 하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도 복잡하게 해.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복잡하게 하냐. 얘를 마이너스 2배의 뭐 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의 2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2y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만 복잡하게 하냐? 얘도 복잡하게 하겠죠. 어떻게? 뭐 2x 마이너스 y가 뭐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뭐 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3b 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합니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게 얘가 궁극적으로 바뀔 형태예요. 그럼 잘 보면 구해야 되는 식이 어떻게 돼? 더 이상 계산되지 않을 만큼 간단하게 돼 있죠. 그럼 우리 이 구해야 되는 식도 어떻게 하자? 정리를 하자. 어떻게? 더 이상 계산되지 않게끔. 다음 두 번째. 얘 갈아 낄 것 또한 x가 필요 없는 문자니까 x는이 필요하죠. y가 필요 없는 문자니까 y랑 같은 애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 식도 어떻게 조절을 해서 x는 y는으로 표현을 하겠지. 그럼 얘가 x는으로 하려면 여기 있는 y가 사라져주면 좋겠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에서 가간법 있죠? 비슷하게 합니다. 아, 얘가 소거되려면 요거 2를 맞추면 되니까 이 식에 2배씩 곱하자. 그러면 얘 식이 4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다면 x가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넘기면 x가 관한 식이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이 식처럼 여기가 복잡하다? 얘는 당연히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시계값 문제에서는 뭐 주어진 구해야 되는 식도 정리, 조건도 정리,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정리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